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미국 연준에 대한 비판은 하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미국 연준이 거의 동네 북처럼 글로벌하게 얻어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수장,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보통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준이 내리는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돈 찍어내기에 선봉에 서면서 법정 통화의 가치 그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소홀히 하다가 41년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직면하게 만든 곳, 그렇게 어리바리치면서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연준이고, 연준 의장에 연임되면서 타고난 관운의 상징으로도 평가받는 인물, 바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면서 나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연준 의장으로서 파이팅 넘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비판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도 인플레 이슈가 심각하다 보니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하면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변화 계기로 지목한 연준의 실시간 지불 결제 시스템 FedNow입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스위프트로 상징되고 있는 국경 간 송금을 이르면 2023년부터 미국 연준이 직접 하겠다라는 나름 엄청난 비전이면서, 동시에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미국이 CBDC를 발행하는데 최대 5년까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5년까지 걸릴 거라고는 바라보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미국이 CBDC 주도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라면 그 자리는 중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고, 블록체인 시대의 통화 패권은 중국 중심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2023년 FedNow가 출시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달러 CBDC는 세계 준비 통화로서 달러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멘트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연준의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게 다름 아닌 디지털 달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5년 뒤라는 것이 빠르면 1, 2년 사이에 싹 다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더 조합할 수가 있는데, 물론 리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준이 이런 변혁에 가까운 변화를, 혁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왜 리플 고문 출신 인사가 연준 부의장에 지명됐는지도 그 중 하나이고, FedNow와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과 FedNow와 사이페리움이 글로벌 통합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PC의 멤버라는 것, 그리고 이 FPC에는 리플 역시 멤버이고 FPC의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라는 것, 이런 여러 연결고리들을 생각해보면 연준과 블록체인 그리고 리플, 이미 이 세 가지는 직간접적으로 서로 매우 강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의 도전을 제대로 받고 있는 미국 연준이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 블록체인과 리플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팩트적인 상황들과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잠재적인 상황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지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나름의 관점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연관된 것들이라서 영상 하나에 다 다룰 수도 없는 부분인 만큼 시장을 좀 더 길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나름의 리서치를 더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CBDC 혁신과 관련해서 마냥 멍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명확성 있게 드러난 것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연준이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FedNow에 뉴욕 기반의 블록체인 기업 사이페리움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사이페리움은 DF과 CBDC,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한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연준의 실시간 결제와 CBDC,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여러 키워드들을 종합해서 바라보게 만든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이게 리플과의 연관성도 보여주는 것이어서 당시에도 영상을 통해서 분석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페드나우에는 70개 이상의 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BNY 멜론을 비롯해서 마스터카드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도시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수저우시와도 협력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중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도 협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페드나우의 시스템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국경 간 송금 기술의 상징인 스위프트의 기능을 연준이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부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당근, CBDC 송금도 포함된다. 이 정도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리플 투자자로서 CBDC라는 단어를 접하면 당연히 리플과의 연관성 또는 관련성 내지는 가능성을 떠올려보게 마련인데 연준과 리플 그리고 사이페리움은 꽤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 모두 2019년부터 글로벌 통합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aster Payments Council의 회원사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좀 더 빠른 결제를 위한 협업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준과 리플, 사이페리움 모두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FPC의 부의장으로 리플의 프로덕트 책임자가 지난해 12월에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리플 임원이 FPC에서 감투를 쓰게 된 것인데 FPC에는 연준과 리플을 비롯해서 JP모건, 월마트, 비자, 웰스파고, 마스터카드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결제 송금 혁신을 위해서 기존 레거시 금융의 상징들이 죄다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JP모건과 리플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는 글로벌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미국 의회 조사국조차 리플과 JP모건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는 지금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레거시 금융의 선수들, 블록체인 금융의 선수들이 죄다 참여하고 있는 곳에 미국 연준도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연준의 부의장에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으로 리플 이사회 멤버와 고문을 역임한 마이클 바가 지명된 겁니다. 연준 부의장 자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기존 레거시 금융권에서 일해온 라일 브레이너드가 지명됐었고 다른 한 자리에 블록체인 송금과 관련해서 일을 해온 마이클 바가 지명된 겁니다. 연준 리더십의 구성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연준이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넥스트 스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고 이게 또 하필 우리 마음 설레게 하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런 건 참 기분 좋은 공교로움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와 2023년 출시가 예상되는 페드나우 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세계 준비통화로서 달러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래의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의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곳곳에서 암호화폐 때려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이지만 정작 미국의 중앙은행 총책은 지금 블록체인 송금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에반겔리온에서 나오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설계자들이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연준은 지금 겉으로는 CBDC 출시까지 최대 5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파월 의장의 멘트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에는 CBDC가 돌아다닐 수 있는 페드나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럴 경우에 머지않아서 CBDC의 탑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런 게 현실화되면 파월 의장의 말처럼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의 빠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페드나우가 사이페리움의 도움으로 CBDC 송금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구현할 수가 있고 페드나우에서 CBDC를 어딘가로 송금할 때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세혈관과 같은 기본적인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리플이 제공해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도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결국 연준의 송금 시스템이 중국의 송금 시스템과 어느 시점이 되면 연결되는 상황 역시 단순한 추측 이상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돈의 흐름이라는 게 일부러 막는다라고 막을 수도 없고, 세계 경제가 아무리 지금보다 분권화 양상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면 막아버린 쪽이 손해를 보는 환경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정치적 글로벌 패권을 놓고는 싸우더라도 돈줄이 흘러다니는 통로는 서로 연결시켜 놓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CBDC 도입에 뛰어들게 만든 것은 단연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이게 또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BSN 스파르탄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오는 8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시작한다라는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과 자체적인 클라우드 인트라넷을 운영하는 기업 등을 타겟 대상으로 삼아서 이들의 기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BSN에 참여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깔아놓은 블록체인 실크로드 위에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까지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베이징 올림픽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위안화 CBDC 출시가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돈의 흐름, 출처 등을 추적할 수가 있고, 조작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징은 중국 같은 공산 국가에 있어서는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인 기술이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가장 먼저 손에 쥐고 개발하고 확장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히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버렸더니 러시아는 정작 별 타격도 없고, 르블화는 제재 속에서도 가치가 급등하면서 7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급기야 스위프트를 블록체인 송금으로 대체하겠다라면서 속도감 있게 암호화폐 합법화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을 통해서 유전을 활용한 암호화폐 채굴까지 진행하겠다라는 나름의 신박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와 중국이 한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동시에 저항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이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기존의 애매한 스탠스, 그러니까 CBDC 발행에 5년 걸린다, 암호화폐 위험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패권 양상이라는 게 한두 달, 이런 짧은 시간 안에도 확확 바뀌고 있는, 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세상이 또 얼마나 빠르게 바뀌려고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미국 연준이 페드나우와 달러 CBDC 추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현실감 있게 보여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 의장의 멘트처럼 2023년을 연준이 나름의 도약의 분기점으로 삼아간다라면 2023년에서 2024년을 지나면서 리플의 가치 역시 새롭게 도약의 지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치와 시세가 늘 같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 도약은 지금까지의 점프 수준이 아니라 비약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퀀텀 점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어쩌면 의미 있는 방향성을 함께 보이면서 홀더들을 환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 소송 역시 이런 미국 정부와의 관련성을 고려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리플 측의 도약은 계속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이 상품으로 규정돼 CFTC의 규제를 받게 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설사 법원이 최악의 경우에 XRP를 증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리플의 도약은 이미 방향성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곧장 시세는 회복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플 소송 직후에 XRP가 폭락했다가 머지않아 바로 폭등했던 상황과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바라보고 있으면 심란하지만 가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멋진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격보다는 가치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좀 더 길고 멀게 시장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비전을 설정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